지금 북괴 김정은이가 난리가 났습니다. 한국군의 정찰 위성 인양 소식이 지금 북한으로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으며, 또한 저의 소식통은 동북 삼성의 조선족들이 한국 해군이 북한 정찰 위성을 인양하는 그 작업들, 영상들을 USB에 담아서 북한으로 보냈는데 날개 달린 듯 팔려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북한 인민들이 궁금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북한 인민들이 김정은을 향해서 뭐라고 하고 있다? 한마디로 적들에게 기술을 갖다 바친 꼴, 김정은에 대한 북한 인민들의 원성의 그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자, 우선 프리덤 조선 탈북민들이 하는 소식부터 좀 전달해 드리고 저의 이 WTR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덤 조선은 단독으로 북한 주민들 한국의 정찰 위성 인양 소식에 적에게 갖다 바친 꼴, 격한 분노 표출. 군사 정찰 위성이라는 이름이 무색하다. 대고구려 망신, 강성대국 개망신으로 비난. 현재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 해외 근로자들이 한국에서의 북한 정찰 위성 발사체 인양 사실을 접하고 적국에게 고스란히 갖다 바친 꼴이라며 북한 당국에 대한 경악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프리덤 조선과 통화한 중국 훈춘 소재의 북한 해외 근로자 김모 씨는 대고구려 망신, 강성대국 개망신이라는 표현으로 이번 정찰 위성 발사 실패를 가리켜 비아냥을 쏟아냈고, 중국 대련에 있는 이 정모 씨도 김정은 장군님 배짱이 체면을 구겼다라는 표현으로 인양 사실에 경악감을 드러냈습니다. 훈춘의 김모 씨는 중국에 있는 북한 해외 근로자 대부분이 오늘 아침 한국에서의 인양 사실을 뉴스를 통해 들었으며 대체로 망신스럽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며, 차라리 정찰 위성이라고 군사 위성이라고 자랑이나 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는 식의 이야기로 김정은 정권에 대한 비아냥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수를 해도 어떻게 이 적국에게 갖다 바칠 수 있느냐라며 군사 정찰 위성이라는 이름이 무색하다라는 감정을, 김정은에 대한 이 강력한 저항 감정을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대련의 정모 씨는 정말 실수하면 안 되는 타이밍에 실수를 했고, 한국과 미국에게 본때를 보이겠다고 생고생하며 만들어 한국에 갖다 바친 꼴이 됐다라며, 뭘 주고 뺨 맞는 창녀 신세가 됐다라며 격한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단둥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 무역업자 최 씨는 북한 내부에서도 한국에서 정찰 위성 잔해를 인양했다는 얘기가 전해져 말들이 많다라며, 운반체는 몰라도 만리경 1호 위성체는 군사 기밀 장치로 실패를 가정해 내부에 자폭 장치를 달았는데 그것도 동작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라며, 이미 한미 연합사에서 수고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소문이 지금 북한 내에서 쫙 돌고 있다라며, 위성 발사 실패를 둘러싼 갖가지 소문들이 현재 북한 내부에서 무성하게 퍼져나가고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화로 만난 북한 주민 대부분은 정찰 위성 발사 실패는 개발 과정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과정으로 이해하는 반면, 군사 위성이
적국에게 넘어갔다는 데 대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사뭇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한국과 미국에 대한 적대 감정, 내재된 경쟁 심리가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저도 이 소식이 빠르게 퍼져나갈 줄 알았습니다. 자, 한국군이 이 북한의 이 정찰 위성이라고 떠들어댔던 그 위성에 터보 엔진, 백두산 엔진도 수거를 해서 언론들이 속속이 타전을 했죠. 이 소식이 지금 USB에 담아서 북한에서 불티나게 팔려나간다는 겁니다. WTR 동북 삼성 조선족 R 소식통이 전해온 소식입니다. 정성산 TV, 정성산 감독 선생께 알려드립니다. 지금 현재 USB와 SD 카드에 남조선에서 보도한 북한 정찰 위성 터보 엔진 인양에 성공했다라는 영상과 또한 김정은이가 5월 31일 발사한 만리경 1호 정찰 위성이 서해 바다에 떨어졌는데 그 이후에 남조선 한국 해군이 대대적인 수거 작업, 인양 작업을 한 영상, 백두산 엔진, 터보 엔진을 수거에 성공한 영상, 총 길이 한 6분에서 7분 사이에 이 영상을 테스트로 나선 지구에 보냈는데 그쪽에서 좀 더 보내달라라고 해서 이번에는 SD카드로 총 500개를 보냈는데 이 USB가 불티나게 잘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못지않아 이 김정은이가 얼마나 개망신을 당했는지, 김정은이가 군사 정찰 위성 발사에 자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그 정찰 위성이 이 실패를 하고 서해 바다에 꼬꾸라졌음에 한국 해군이 수거한 이 영상이 이제 앞으로도 계속 북한으로 퍼져나가면, 이 USB가 계속해서 퍼져나가면 아마 김정은에 대한 북한 인민들의 원성은 하늘을 찌를 수밖에 없을 것이에요. 또한 이미 이 함경 북도에 퍼진 이 USB는 이제 아마도 북한에 들어가면 빠르게 이 다른 로카기에서 또 로카 복제가 돼서 아마 평양까지 들어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만큼 지금 북한 내부 don주들과 또 북한에 있는 당 간부들도 이 사안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 어디에 떨어졌으며 어떤 모양새로 수거가 됐는지, 한국 해군이 어떤 모양새로 만리경 1호 수거를 했는지 그 동영상에 대한 궁금증이 지금 북한에서는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테스트로 보냈는데 아주 잘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주로 그동안 태영호 위원이나 지성호 위원님, 또 정성산 TV와 관련된 여러 영상들, 또 한국의 한류 드라마, 또 영화도 그 전에 계속해서 이제 카피를 해서 북한으로 들여보내는 이제 달리기꾼 중개상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이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정권을 정조준을 해서 성경책을 소지했다고 죽이는 북한의 김정은 정권, 또 한국의 드라마나 영화를 봤다고 처용하는 북한의 김정은 정권, 전 세계에 알려야 한다. 전 세계인들이 일어나야 한다. 미국의 상하원 위원들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또 대통령이 이 하버드대 케네디 스쿨에 가서도 거의 비슷한 워딩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요 연설 내용만 딱 편집을 했는데 일주일 만에, 당시에 일주일 만에 얼마를 벌었다? 일주일 만에 2만 불인가 이렇게 벌었어요. 왜?
이게 수요가 있거든요. 북한 내부에서는 돈주들과 또 보이송애들도 궁금하거든, 그게. 어찌되었든 북한 김정은이가 발칵 뒤집어졌다라는 기분 좋은 소식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북핵 김정은 집권 12년, 지금 현재 북한 내부 소식통인 WTR 소식을 통해 들려오는 북한 내부의 상태는 최악이지요. 북한 김정은이가 집권을 하고 12년 동안 한 게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핵 개발과 미사일 개발 아니겠습니까? 지금 북한 인민들 고난의 행군보다 더 어렵다라는 그 원한 섞인 김정은 정권을 향한 이 원한 섞인 한 소리가 왜 터져 나오겠습니까? 인민들이 굶어 죽던 말던 북한 김정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핵 개발과 미사일, 그 핵 개발과 미사일에 들어간 돈만 해도 북한 인민들 몇 년치를 식량을 해결할 수 있는 돈이었다라는 게 외신들의 이야기죠. 자, 김정은 집권 12년, 북한군 최악의 사태, 무장 탈령의 떼강도, 김정은이가 하다하다 충격적인 지시문까지 내린 소식을 가열차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부터 보시겠습니다. 프리덤 조선 뉴스가 단독으로 북한 전군 보위사령부 통보문 하달, 11건의 살인사건 발생, 극형, 흉악무도한 살인사건 주범은 인민의 준엄한 심판 면치 못한다는 것을 명심. 한마디로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북한군 내부, 북한군이 김정은이가 얼마나 다급하면 인민군들 속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강력범죄가 얼마나 많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는 겁니까? 그만큼 북한의 이 열악한 사정, 북한군 120만 얼마나 유지하기 힘들겠습니까? 프리덤 뉴스는 그러면서 김정은의 지시문과 충격 지시문과 보위사령부에서 내려온 통보문을 통해서 소상하게 전했습니다. WTR 내부혁명조직 소식통이 김정은 집권 12년 인민군 최악의 상태, 무장탈령 늘고 주민들 집 습격을 하다가 주민들 총창으로 찌르는 대형 사고 늘어. 그러면서 WTR 소식통은 뭐라고 강조하고 있다? 북한군 충격 상황, 배고픔에 떼강도로 돌변한 북한 인민군.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무슨 이야기란 이야기입니까? 자, 북한군 120만 명, 육해공군 120만 명. 자, 인민군 유지하는 것도 보통이 아니죠. 그리고 군복무도 10년 아니겠습니까? 뭐 얼마 전에 3년을 줄였다가 또 늘렸죠. 사실상 북한군 120만 명이 북한 정권의 가장 큰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120만 명을 먹이자니 사실상 북한군의 이 후방사업, 먹는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죠. 저도 인민군 생활을 했는데 86년 군에 입대를 해서 제가 이제 개성에서 군복무를 했는데 우리 때는 좀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때도 이 개성이나 일선, 일제대, 휴전선에서 복무를 했으니까 우리 때는 좀 그래도 새끼는 나왔는데, 그러나 우리 86년도에도 뒷제대, 일반 보병부대, 또 일반 해군부대, 일반 이 공병부대들은 우리 때도 배가 고파서 훔쳐먹고 도둑질, 강도로 변하던 우리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김정은의 집권 12년 최악의 상태의 핵심은 뭐냐? 훈련을 하다가 만전군장을 하고 훈련을 하다가 하도 배가 고프니까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냥 훈련장에서 무장을 들고
탈용을 했는데 여기에는 또 특이하게 이 지휘관들도 며칠 동안 못 먹으니까 지휘관들도 야, 저 민가 털라오 하고 지시를 내린다는 소식. 그리고 총창, 총검이죠. 총검으로 막 대항하고, 그러니까 3일 굶으면 강도가 된다라고 하죠. 얼마나 북한 군인들이 오죽하면 저렇게 총을 들고 밥 내놓으라 이런 최악의 상태까지 갔겠습니까? 자, 하나하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리덤 조선이 최근 북한 인민군 보위사령부는 인민군대 내의 살인, 강도, 방화, 강간과 같은 강력 범죄 사건들을 종합해 2023년 군인들 속에서 제기된 강력 범죄 사건 통보문을 작성해 전군에 하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6월 중 함경북도 인민군 제264 군부대 9군단 소속 155mm 방사포 여단에 근무하고 있는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인민군 보위사령부는 군민 관계 개선을 위한 교양 자료 형식으로 지난 5월 27일 인민군 군인들 속에서 발생한 각종 범죄 사건 중 강력 범죄에 속하는 사건들을 통보문으로 종합해 각 산하부대에 하달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인민군 내의 보위사령부 통보문은 반국가 범죄, 반사회적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사상교양 및 계급교양 자료로 범죄자의 신상 정보 공개와 사건 수사 기록, 처리 결과를 구체적으로 통보하여 군 장병들의 심리적 공포를 자극해 유사 범죄 심리를 억제한다라는 북한의 정치 사상 교양의 한 수법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위사령부의 통보문은 분기별로 연간 4회 내려오는 것이 정례화되어 있지만 특이할 만한 반국가 범죄 발생 시 최고사령관 김정은 비준에 따라 전 군의 사상투쟁회의 안건으로 발의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 소식통의 설명이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프리덤 조선은 이번 보위사령부에서 내려온 통보문은 군 내에 가장 많은 구타, 절도, 탈영, 무단 외출, 장사와 같은 일반 범죄 사건들은 없고 집단 구타 살인 사건, 인민을 때려 죽인 사건, 지휘관 살해 사건, 민간 여성 강간 살인 사건 등 강력 범죄 사건으로 특이한 경우라고 했다. 보위사령부는 통보문을 통해 지난해 12월 1일부터 발생한 11건의 살인사건을 통보하며 살인, 강도, 강간과 같은 범죄는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을 좀먹는 반국가, 반사회 범죄로 극형에 처해질 것이다 라며 흉악무도한 살인사건 주범들은 공로와 지위, 여와를 막론하고 인민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최근 북한 내부 소식통들의 정보를 종합해 볼 때 인민군은 지난 3월부터 최고사령관 김정은의 사회주의 건설 총동원령에 따라 사회 건설에 동원되어 각종 범죄를 일으켜 군민 관계는 극도로 악화된 것으로 파악된다. 북한 김정은의 인민군이 사실상 범죄 집단으로 전락했다고 보는 것이 맞다라고 소식통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미 인민군 후방사업 식량난이
갈대까지 갔으며 바다까지 간 상태에서 인민군인들이 강도로 돌변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국악 범죄가 바로 김정은 정권 12년 작년도부터 계속해서 이 범죄는 확대되고 있다라고 프리덤 조선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소식을 전한 프리덤 조선, 저도 이 방송을 준비하는 오늘에야 알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탈북민들이 만드는 이 프리덤 조선에 가서 격려도 좀 해주시고 프리덤 조선을 좀 많이 애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WTR 소식입니다. 자, WTR이 정말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왔지요. 김정은 집권 12년 인민군 최악의 상태, 무장탈령 늘고 주민들 집 습격하다 주민들 총창으로 찌르는 대형 사고 늘어 김일성은 생전에 군민 일치를 내세우며 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군대도 인민을 떠나 살 수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일성이 창군했다는 인민군은 비적 집단으로 불리며 북한 주민들의 혐오와 공포의 대상이 된 지 오래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경제난이 가속화되면서 시작된 인민군의 범죄는 현재 김정은 권력을 위협하는 단계까지 이르렀다는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정권을 위협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라는 거죠. 함경북도 나진시의 알 소식통은 얼마 전에 인민군 하급병사 6명이 집단 무장 탈영한 사고가 터졌는데 이들은 훈련 중 배고픔을 참지 못해 훈련장을 이탈해 바로 주민들이 사는 민가로 쳐들어가 부엌에 있는 먹을 것을 닥치는 대로 훔쳐먹고 쌀까지 도둑질을 해 도망치는 일들이 매일 반복되고 있다. 매일 반복되고 있다. 황해남도 사리연시의 알 소식통도 얼마 전 북한군 사군단 소속의 특수부대인 경보병, 이 경보병이면 특수부대 중에서도 굉장히 특수부대라고 강조할 수 있죠. 자, 사군단 소속의 특수부대인 경보병 소속 하급병사 8명이 집단 무장 탈영을 감행을 했는데 이들은 숲속에서 특수훈련 중에 5일 이상 산나물과 강냉이 산나물 범벅만 먹이자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집단 탈영을 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보병 애들이 산속으로 이 집단 특수훈련을 받는데 5일 이상 산나물로 만든 이 깡냉이 가루 범벅이 이것만 먹이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사군단 경보병 무대는 특수부대인데 그들의 후방 공급 사업이 그러니까 이제 보급이 끊기자 참지 못하고 탈영한 것이라며 주민들의 민가를 습격하는 모습을 보니 독이 올라 얼굴들이 검게 퉁퉁 부어 있었다라고 전했습니다. 산속에서 얼마나 풀을 캐 먹었으면 저렇게 독이 올라서 얼굴이 퉁퉁 부었다. 자, 이 경보병 부대까지 이 정도니 얼마나 북한 군 김정은의 인민군이 얼마나 처절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자, 계속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안북도 박천군 알 소식통은 얼마 전에 인민군 2군단이 박천군까지 교차훈련을 왔었는데 백주 대낮에 소대장이 맹중리 마을 습격을 지시했으며 그러자 인민군 군인들이 집집을 돌며 먹을 수 있는 것은 전부 털어갔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민들은 무서워서 대응도 못한다라며 인민을 지켜야 하는 인민군대가 떼강도로 돌변을 했다. 말세가 왔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문제는 이제 17살, 18살의
하급 병사들이 밤에 근무를 서다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주변 민가를 야밤에 습격을 했는데 완전 무장을 한 병사들이 주민들의 집을 습격하는 과정에서 총검이죠. 총창으로 주민들을 찌르는 대형 사고들이 터졌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개성에 위치한 인민군 6사단은 최전현 부대인데 제가 이 부대를 나왔습니다. 6사단하고 제가 9사단을 왔다 갔다 했는데 이 6사단은 보급이 잘 되는 사단이었거든요. 자, 개성에 위치한 인민군 6사단은 최전방 부대인데 이 부대도 보급이 끊겨 개성시의 민가를 습격하는 군인들이 계속 늘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4명, 6명 때려다니면서 총으로 위협하고 총창으로 찌르며 위협하고 그러다 대항하면 막무가내로 찌르고 달아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집권 12년, 지금 북한군의 최악의 상태로 계속해서 악화일로를 걷고 있으며 북한군 당국도 단속을 하지만 어쩌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다? 계속해서 3년 연속 계속 흉년에 흉년, 계속되는 식량난, 경제 사정으로 인해 단속은 하지만 북한 군 당국자들도 어쩔 수 없는 이 사태. 자, 이 6사단이나 경보병 부대 같은 경우는 특수부대이기 때문에 보급을 좀 잘 해주는 게 관례였는데 최일선의 사단, 6사단, 개성에 있는 이 민경사단이라고 해야죠. 최일선에 있는 이 민경사단까지 보급이 끊긴 이 작금의 사태. 정성찬TV가 매번 강조합니다만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 반드시 김정은 정권 멸망, 북한 동포를 구출하는 자유북진 통일의 기틀을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윤석열 정부의 강력한 의지, 북괴 김정은의 핵에는 핵으로 맞서겠다라는 강력한 의지의 그 본질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내부 혁명 조직인 WTR 북한 소식통들이 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 반드시 통일의 기틀을 만들어야 한다. 한마디로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이를 잡아먹는 호랑이다. 아시아의 호랑이가 돼서 김정은을 제끼겠다라고 강조했지요. 자, 이번 소식에서도 왜 김정은이가 경악할 만한 무기를 미군이 공개했는지, 김정은이를 제거하기 위한 새로운 신무기의 그 정체가 무엇인지,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김정은을 향한 한미 동맹의 강화됨이 계속해서 드러난다 하겠습니다. 정성찬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자, 얼마 전에도 이 미국의 핵 잠수함인 미시건함이 들어와서 그 미시건함에는 미국 해군의 특수부대인 네이비실 특수 부대원들이 승선해 있지요. 그래서 미시건호가 한국 해군의 특수부대와 함께 이 북한 상륙작전, 또한 북한 김정은 제거작전, 북한의 핵을 아예 못쓰게 망가뜨리는 훈련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상 북괴 김정은 참수훈련이나 다름이 없는 이 훈련을 핵 잠수함까지 동원돼서 한 그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자, 헤드라인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영국의 데일리 메일 온라인이 단독 독점, 미 공군은 북한이나 이란의 군용 전차 장치를 초강력 마이크로 8호
파괴할 수 있는 초강력 전자파 20개의 미사일을 실전 배치하여 인명피해를 입히지 않으면서 군사력을 거의 쓸모없게 만들게 되었다라는 좀 제목이 길지요. 그러면서 지금 미 공군이 실전 배치한 이 챔프탄이 무엇인지 소상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 공군이 실전 배치한 이 챔프탄은 오바마 시절에는 굉장히 이 찬밥 신세였지만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아주 고도로 정밀화되게 만들어졌으며 이 챔프탄이 트럼프 대통령 당시에 이 지시에 의해 만들어진 이후에 굉장히 강력해졌으며 또한 막강해졌다. 막을 수 없는 저승사자 같은 무기가 돼버렸다라고 데일리 메일 온라인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제거를 위한 작전은 지금 현재 진행 중. 밀리터리 포커스가 김정은이 경영하는 신무기, 미군이 공개한 이유에 대해 김정은 정권을 향한 한미 동맹의 발톱이 이번에도 또 드러났다라고 소상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것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들어온 이후에 나날이 김정은 정권을 제거하기 위한 군사적 조치들이 더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하는 본질적인 건 무엇이겠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문재인 주사파 정권 5년 동안 북괴 김정은, 김여정의 수석 대변인 역할을 얼마나 잘했습니까?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온 이후에 북한 김정은의 핵에는 핵으로 맞서겠다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워싱턴 선언. 워싱턴 선언의 핵심 여지는 윤석열 정부에서 김정은의 핵을 반드시 잡겠다라는 의지 아니겠습니까? 발톱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 김정은의 핵 문제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중국 공산당과 러시아도 아주 박살을 냈었죠.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미국 국빈 방문을 하기 전에 4월 17일 로이터 통신과의 작심 인터뷰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대만 문제, 중국의 힘의 지배, 힘의 변경을 완벽하게 반대한다. 대만 문제가 전 세계적인 문제라면 오늘날 북한 김정은의 핵 문제도 전 세계적인 문제이다. 김정은의 핵 문제, 전 세계적인 문제다라고 대만 문제와 북한 문제를 딱 똑같다고 이야기한 거죠. 이 발언이 나온 이후에 중국 공산당이 발칵 뒤집어지지 않았습니까? 역설적이게도 오늘날의 북한의 핵은 중국 공산당과 러시아의 묵인하에 또 지원하에 오늘날의 군사적 이 핵 자산들이 늘어났으며 북한의 이스캔데르급 또한 이 초대형 방사포 여기에 사용되는 여러 발사 장비들은 다 중국이 지원해 준 것이지요.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핵 문제, 김정은을 잡으려면 중국 공산당을 때려야 한다라는 그 의지가 얼마나 강력하게 드러났습니까? 자, 오늘 소식에서도 지금 김정은이가 얼마나 경악할 수밖에 없는지 이 무기가 어떤 무기인지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개의 펄스탄이죠. 펄스탄. 이 미사일, 초강력 전자파 20개의 미사일을 전진 실전 배치했다. 자, 이 프로젝트는 2012년 공군이 HPM이 장착된 미사일을 성공적으로 테스트를 한 이후에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었다. 시험에서 챔프탄, 그러니까 미사일은 유타 시험 및 사격장의 2층 건물 안으로 날아갔다. 유타 서부 사막에 있는 건물에는 컴퓨터와 이 보안 및
감시 시스템이 가득했습니다. 극초단파는 다른 어떤 것도 손상시키지 않고 테스트를 촬영하도록 설정된 비디오 카메라를 포함한 복합 전자 시스템의 전체 스펙트럼을 무너뜨렸습니다. 보잉의 챔프 이 프로그램 관리자인 키스 콜맨은 보도자료에서 우리가 원하는 모든 목표를 달성했다. 오늘 우리는 공상과학을 사실로 만들었습니다. 성공적인 테스트가 발표될 때까지 이 프로젝트는 1급 비밀이었다. 그것이 발표되었을 때 소수의 방위사업 간행물만 발표했다. 그러니까 1급 비밀이었다라고 이제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데일리 메일 온라인은 격리 예산 삭감으로 인해 이 미사일은 오바마 행정부에서 운영되지 않았다. 그러나 2017년 8월 트럼프 국가안보국에 이 메일을 보낸 후 보낸 후 트럼프 대통령의 화이트하우스 백악관에 포함되려는 이 정보를 다 줬다는 이야기죠. 정보를 알려주고 인터뷰를 응했고 국방부의 브리핑도 있었고 그 이후에 이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하고 미사일 시스템에 배치하고 운영하기 위해 이 전 세계 공군 훈련을 명령을 했다. 누가?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이 HPM 미사일의 장점은 마이크로파가 내부에 사람을 해치지 않고 시설이 숨겨져 있는 벙커를 관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벙커가 산에 묻혀 있어도 이 미사일은 전원 케이블, 통신 회선 및 안테나 연결을 통해 시설을 관통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미사일은 모든 지하 군사 시설에 침투하여 전자 장치를 파괴할 수 있다. 지휘 및 통제 센터를 대상으로 한 미사일은 모든 국가의 군대를 작동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 그리고 하나의 미사일이 여러 표적을 연속적으로 타격할 수 있다. 북한이나 이란은 자신의 장비를 보호하려고 시도할 수 있지만 미국 관리들은 그것이 효과적이지 않다고 말한다. 지하 벙커 및 지휘 센터 외에도 이 미사일은 전투기, 탱크, 선박 및 미사일 시스템을 신속하게 파괴할 수 있다. 또한 핵무기 개발 및 시험 시설을 없앨 수 있다. 가장 놀라운 것은 미사일이 목표물을 향하여 날아갈 때 이를 감지할 수 있는 레이더를 작동 불가능하게 만든다. 따라서 적대 국가는 공격하기 전에 이 미사일, 이 괴력의 미사일을 격추할 수 없으며 시설이 갑자기 죽은 이유,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다. 괴물과도 같은 무기란 이야기죠. 자, 미국의 에너지부가 운영하는 미국의 국립연구소는 수년 동안 이 기능을 연구해 왔다. 수년 동안 HPM 장치는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의 지상에 배치되어 테스트를 거쳤으며 이 실험 중 하나인 SNL 프로젝트는 북한 지도자 김정은을 치명적인 독소로 암살할 수 있는 곤충 크기의 로봇을 개발하고 있다. 병원의 수술 작업에 사용되는 나노 기술을 사용하는 이 로봇 무기는 국방 고급 연구 프로젝트 기관의 자금으로 비밀리에 개발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EMP 행정명령에 따라 미국의 CIA는 나노 기술을 사용하는 로봇과 같은 이 무기를 사용하여 미국인의 생명을 위협하지 않으면서 북한 지도자 김정은을 제거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챔프 미사일은 컴퓨터를 혼동시키도록 설계된 사이버 전쟁과는 완전히 다르다. 사이버 공격과 달리 이 챔프탄은 전자 장비를
영구적으로 죽인다. 김정은 제거를 위한 작전은 현재 진행 중이다. 자, 이 소식의 핵심을 요약을 하자면, 자, 첫 번째, 미 공군은 북한, 이란 지휘부를 박살내는 초광력 전자파 미사일 20기를 한반도에 실전 배치했다. 둘째, 이란, 북한은 대응을 하겠지만 HPM 이 미사일이 뜨면 완전히 그냥 초전박살. 셋째, SNL 프로젝트는 북한 김정은을 치명적인 독소로 암살할 수 있는 곤충 크기의 로봇을 개발하고 있다. 병원의 수술 작업에 사용되는 나노 기술을 사용하는 이 로봇 무기는 국방 고급 연구 프로젝트 기관의 자금으로 비밀리에 개발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의해 당시에 개발되고 있고 이미 다 개발이 끝났다라고 강조하는 거죠. 따라서 북한 김정은을 제거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김정은 제거를 위한 작전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이 소식을 마무리를 하고 다음번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자, 포커스 밀리터리가 뭐라고 강조했습니까? 김정은이 경악하는 신무기, 미국이 공개한 이유. 북한 김정은에게 가장 치명적인 신무기를 미군이 공개한 후 그는 치명적인 상황에 직면했다. 군사 전문가들은 미군이 공개한 치명적인 무기에 대해 그만큼 김정은의 핵무기에 대한 다각적인 파괴 운영을 현실화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그것은 미래가 아니고 현실적인 군사 작전이 될 수 있는 김정은에 대한 강력한 경고로 봐야 한다 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이 워싱턴 선언 이후에 최초로 공개된 오하이오급 핵 잠수함에 한미일 이 잠수함 사령관들이 다 승선을 했죠. 그러면서 이 포커스 밀리터리는 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까? 전략 핵 잠수함은 한반도 인근에 전개되는 미국의 주요 전략 자산으로 그 위치가 공개되는 사례는 많지 않다. 종합을 하면 미국과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의 그 어떤 대통령보다 가장 빠르게, 가장 강하게 김정은을 압박하고 있다. 전례가 없는 일이다. 한국의 이러한 군사적 힘의 우위가 계속되면 북한의 김정은은 말라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군사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이번에 국가급 훈련 중에 역대 최고의 훈련을 한 훈련이 무엇이겠습니까? 한미연합훈련 경멸훈련을 하지 않았습니까? 역대급 경멸훈련, 이번에 무엇을 공개했습니까? 미군이 꽁꽁 숨겨놓고 있었던 그레이 이글을 공개했죠. 지금 북한 반항공사령부가 왜 발칵 뒤집어졌습니까? 이 그레이 이글, 그게 뭡니까? 카셈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 수비대장을 일고에 제거한 게 바로 그레이 이글 같은 무인 참수들은 아닙니까? 김정은 반항공사령부가 뒤집어진 이유도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미군 사령부도 또 한국 국방부도 부정도 긍정도 안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김정은이가 가장 경악해하는 MQ-9 리퍼, 이 무인 드론을
이번에 김정은 참수훈련에 공개 뛰었냐 안 뛰었냐에 얼마나 지금 북한의 반항공사령부가 난리가 났습니까? 종합을 하자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종합을 하자면 이미 대한민국에는 김정은이를 펄스탄으로 튀겨버릴 20기 정도의 핵심 무기가 이미 한반도에 실전 배치되어 있고, 또 지금 미국의 이 연구소나 미군은 김정은이를 벌 같은 이 나노 기술을 이용해서 벌 드론 같은 걸로 김정은을 제거할, 그것도 지금 개발이 다 끝나 있고, 또 그레이 이글 같은 이 참수 무인 드론도 공개했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 김정은의 핵을 잡겠다라는, 김정은을 잡겠다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와 자나깨나 한미동맹만이 정답이다라는 것이 오늘 소식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정성산 TV가 가열차게 주장하는 캠페인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 북괴 김정은 멸망, 북한 동포들을 구출할 수 있는 자유북진 통일의 기틀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북한 김정은 정권이 집권을 한 12년, 최악의 상황이지요. 자, 이런 속에 북한의 핵실험장이라고 할 수 있는 풍계리, 북한 풍계리 주민들 108만 명 충격 실태, 핵실험장 풍계리 탈북민들의 증언에서 우리가 무엇을 느껴야 한다? 김정은에게는 몽둥이, 김정은에게는 벙커버스터가 정답이다라는 소식입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자유아시아 방송이 풍계리 탈북자들 녹아내린 패라는 제목으로 이 풍계리의 108만 명의 북한 주민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소상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미영 씨 가명입니다. 탈북민.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들을 잃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잃었습니다. 우리 아들은 마지막 죽을 때 폐가 다 녹아서 옆구리에 구멍을 내서 하루 3번씩 물을 뽑아낼 때마다 붉은 고름폐 같은 게, 그런 게 막 쓸려 나오는데 폐가 다 녹아서 떨어져 나와서 죽었죠. 동무들 8명이 딱 친구가 됐는데 하나둘씩 아파서 병원에 가면 결핵 진단을 받고 4년을 넘기지 못하고 다 죽는 거예요. 우리 아들도 딱 그 진단 받았단 말입니다. 7년 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고서야 북한에서 탈출한 이미영 씨. 이 씨는 탈북 전 함경북도 길쭉은 풍계리 핵실험장 인근 지역 약 70리, 약 27km에 살았습니다. 이미영 씨는 언제부터인가 아들과 아들 친구들이 하나둘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원인을 알 길이 없었다고 합니다. 북한 의사 역시 답답해하긴 마찬가지였답니다. 이미영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핵과 의사 선생님들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젊은 애들이 결핵에 걸려서 병원에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거기서는 이렇게 핵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걸 모르니까요. 이미영 씨는 집 근처에서 벌어진 핵실험과 자신의 아들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된 건 북한을 벗어나 대한민국 땅을 밟은 뒤였습니다. 이미영 씨는 탈북한 지
탈북한 지 1년 만인 2017년 통일부 탈북민 방사선 피폭 전수검사 대상자로 선정됐고, 방사능 피폭 선량 수치를 검사한 결과 피폭량은 270ml 15T였습니다. 방사능 피폭 최소 검출 한계를 초과한 수치가 나온 것으로 확인된 겁니다. 그동안 병원에 가도 병명을 찾을 수가 없고 원인 없이 자신과 가족을 괴롭혀온 증상들이 핵 실험으로 인한 방사선 피폭이라는 확신이 생기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이미영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머리가 아프고 뼈가 무른 듯이 다 쑤시고 아프죠. 이북에서는 아픈 증상이 있어도 피폭 때문이라는 걸 전혀 모르니까 핵이 사람 몸에 어떻게 나쁘다는 걸 몰랐으니까요.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이런 것도 몰랐죠. 대한민국에 오니까 피폭이라는 걸 알았죠. 그래서 우리 아들이랑 동무들이 다 피폭돼서 그런 병이 와서 죽었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함경북도 길쭉은 풍계리에서 핵실험을 시작한 건 2006년. 이후 2017년까지 모두 11년 동안 6차례의 핵실험을 강행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핵실험장 시설이 들어설 때도, 핵실험이 이루어졌을 때도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오히려 당시에 핵실험 성공을 자축했다라고 한탄합니다. 이미영 씨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3차 핵실험 했을 때 방송을 보고 사람들이 다 좋아했죠. 우리 조선이 핵을 개발해서 미국 놈들 꼼짝 못하게 했다고 자랑스럽게 생각했죠. 이렇게 주민들한테 나쁜 영향을 주는 건 생각도 못하고 있었죠 라고 말했습니다. 이미영 씨는 자신처럼 풍계리 인근에서 살다 온 탈북민 중 상당수가 원인 모를 통증이나 희소병을 앓고 있다라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지역에서 여전히 살고 있는 수십만 명의 북한 주민들 역시 마찬가지일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미영 씨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길쭉은에서는 환자가 너무 많으니까 길쭉은이 위암 환자, 췌장암 환자, 간암 환자, 혈액암 환자, 폐암 환자가 전국에서 최고로 많습니다. 암 환자들이 그저 암 진단받으면 석 달 못 넘기고 죽는데 무슨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이미영 씨는 과거 아들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 길주에서 평양으로 갔지만 핵실험장이 있는 길쭉은 주민이라는 이유로 평양 입성 자체를 거부당했다라고 털어놓았습니다. 이미영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당시 치료받던 병원에서 평양 병원으로 가려고 하니까 길쭉은 결핵 환자, 간염 환자는 일체 평양에 못 들어간다라고 병원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증명서도 못 대니까 평양 병원에는 가지도 못하고 죽었지요. 이미영 씨는 지금 이 순간에도 방사선 피폭의 위험조차 알지 못하는 북한 당국의 선전만 믿고 살아가는 핵실험장 인근 주민들을 생각하면 억장이 무너져 내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영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길쭉은 시민들은 다 피해를 보고 다 여기 대한민국을 오지 못하고 거기서 다 그렇게 죽고 말지. 그 핵개발이 무슨 엄청나게 길쭉은 시민들을 엄청나게 잘 살게 한다는 건 그건 말도 되지 않는 소리입니다. 최근에도 7차
핵실험 징후가 이어지고 있는 함경북도 길쭉은 풍계리. 대북 인권조사 기록 단체인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핵실험장이 있는 풍계리로부터 반경 40km, 즉 백리 안팎에 있는 함경북도, 함경남도, 양강도의 9개 시군은 방사성 물질의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내의 지질학 연구 분야에서 최고 권위자로 꼽히는 이수건 전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핵실험장이 있는 만탑산이 수직 전리로 깨어진 화강암이기 때문에 방사성 물질 유출 가능성은 결코 배제할 수 없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수건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탑산은 항공사진 보면 나무가 많습니다. 나무가 많다는 얘기는 화강암인데도 많이 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깨져 있다는 게 위에만 깨진 게 아니라 수직 전리 생긴다는 건데 수백 미터 될 만큼 전리가 깁니다. 이렇게 길기 때문에 밑에 있는 지하수랑 연결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그 밑 터널 뚫러서 핵을 터뜨리면 방사성 물질 누출이나 지하수 오염은 빠르게 주변을 오염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풍계리 핵실험장입니다. 또한 이 교수는 핵실험 이후 만탑산의 산사태가 잦다는 점도 핵실험으로 인한 또 하나의 현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수건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탑산에서 핵실험을 하고 나서 산사태가 많이 났습니다. 또 땅이 꺼지기도 하고 비가 와서 산사태가 나면 위에서부터 치고 내려오거든요. 비가 오니까요. 그런데 이거는 위가 아니라 계곡 밑에서만 산사태가 있더라고요. 그거는 땅 밑에 진동 때문에 산사태가 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방사성 물질 오염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나쁜 지질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탈북 주민들이 방사선 피폭 당했다고 주장하는 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문제인데 북한은 자기들 핵 개발하기 바쁘니까 그런 건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미영 씨 역시 북한 당국이 풍계리 인근 주민들이 방사선에 피폭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이미영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주민들이 방사선 피폭된 사실을 알죠. 왜 모르겠어요. 북한 당국에서 알면서도 사람들을 방치하고 그게 무슨 나라입니까? 풍계리 핵실험장 일대 북한 주민들의 수는 약 108만 명. 주민들은 계속되는 핵실험이 자기들의 목숨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오늘도 원인 모를 병을 안고 그저 소리 없는 신음만 토해내고 있습니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북계 김정은에게는 벙커버스터가 정답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열고. 정성산TV가 가열차게 주장하는 캠페인이 있지요. 우리는 윤석열 시대에 반드시 북괴 김정은 멸망을 앞당기고 북한 동포들을 구출하기 위한 자유북진 통일의 기틀을 만들어야 한다. 자, 지금 북한 김정은이가 퍼질 대로 퍼진 대한민국의 한류를 잡겠다라고 연일 공권력을 앞세워서 그야말로 패닉 상태를 매일 만들어 놓고 있죠. 사실상 대한민국의 이 한류를 잡겠다는 그 발상 자체가 얼마나 한심한 겁니까? 북한의 2030 세대, 북한의 MZ 세대라고 할 수 있는
1984년 이후에 태어난 세대는 장마당 세대 아니겠습니까? 장마당 세대의 특징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김정은이한테 선물을 한번 받아봤습니까? 조선노동당의 은혜를 한번 받아봤습니까? 오로지 고난의 행군 시기에 오로지 본인의 노력으로, 엄마 아빠의 노력으로 그 고난의 행군을 이겨낸 세대가 아니겠습니까? 또한 이 북한의 2030 세대는 산과 들에서 죽기 살기로 살기 위해 먹어야 했던 이 장마당에서 살아야 했던, 또 그런 과정에 한류가 하나의 문화가 돼버린 세대가 바로 2030 세대지요. 아예 김정은에 대한 충성심은 없다라고 봐야 하는 게 2030 세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 어떤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까? 올해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북한의 국가보위성과 또 사회안전성이 수천 명에 달하는 2030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리서치를 했는데 거의 북한 김정은에 대한 충성심은 20%, 나머지 80%는 아예 충성심이 없다라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자, 이런 상황 속에 지금 이 북한의 황해남도가 충격 상태에 빠졌습니다. 주민들이 지금 경악을 하며 지켜봐야 할 수밖에 없었던 공개 처형이 또 터졌습니다. 저의 내부 소식통이 윤석열 정부에게 김정은이 무너뜨릴 묘수가 독일에 있다라는 소식을 보내와서 여러분들에게 같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자, 데일리 NK가 황해남도에서 주민 2명 공개 처형, 주파수 통로 고정 장치를 아는 그 사람 여성 2명을 공개 처형했다라고 전했습니다. 황해남도 청단군에서 2명의 여성 주민이 공개 처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황해남도 소식통은 데일리 NK에 26일 황해남도 청단군에서 농장원으로 일하던 2명의 여성이 텔레비전, 주파수, 통로, 고정장치를 풀고 남조선, 영화, 뉴스 등을 몰래 보다가 보위부에 체포돼 공개 처형됐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주민들은 지난해 12월 보위부에 잡혀 올해 6월까지 예심을 받았는데 이달 중순 청단군 주민들을 모이라고 한 이후에 그 2 여성에 대한 공개 처형을 진행했다라며, 이날 공개 투쟁 회의를 주관한 보위부는 2명의 여성을 묶어놓은 채 이들의 행위를 폭로했는데, 이들이 급속히 가까워지게 된 계기는 남조선과 외부 세계에 대한 궁금증을 나누는 과정에 변질된 사상의 공통점을 나누게 되었다라며, 실제 이웃인 이 2 사람, 이들이 유별나게 붙어 다니는 것을 질시한 인민반 여성이 둘 중 한 사람의 집에 아이들만 있다는 것을 수상하게 여기고 집에 들이닥쳐 텔레비전, 통로, 고정장치가 풀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아이들을 통해 모두가 잠든 시간에 이들이 한국의 영상과 한국의 뉴스를 본다는 사실을 파악한 이후에 보위부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밀정과 같은 사람들이 북한에는 많죠. 이후 보위부가 문제시된 그 여성들의 집 동시에 들이쳐서 텔레비전, 통로, 고정장치를 상태를 파악해 보니 또 애들에게도 정확한 사실을 확인한 이후에 그 2명의 황해남도 여성이 나만의 영화와 나만의 뉴스를 본 것이 최종 확인돼 바로 체포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소식통은 보위부는 이날 공개 처형 전에 텔레비전 주파수를 고정하지 않고 텔레비전과 라디오를 듣거나 텔레비전을 보는 것은
반국가 범죄라는 점을 똑똑히 알려주는 차원에서의 시범 공개 처형이라고 말해 대부분 주민들이 그 모습을 보며 충격을 먹었고, 그 경악스러운 모습에 북한 황해남도 주민들이 경악을 드러냈다. 특히 보위부는 과거에는 단련돼 처벌이 내려지거나 심하면 3년에서 5년 교화형을 선고받았지만, 정세가 복잡한 요즘과 같은 상황에서 사상적으로 변질된 행위들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 정신을 차리게 하라는 것이 중앙당의 의도라고 밝히기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서식통은 보위부는 공개 처형을 집행한 후 연단에서 연속적인 공개 처형이 또 있을 것이라고 선포했다라며, 주민들이 공개 처형된 이 여성들이 들켜서 그렇지 안 본 사람들이 거의 없었을 것이라면서도 추가 공개 처형 방침에 벌벌 떠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데일리 NK의 충격적인 황해남도 주민들의 소식을 제 소식통한테 보내서 북한 내부에 어떤 방법이 있는지 좀 알려 주십시오 했더니 이제 저한테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정성산 TV, 정성산 감독 선생께 알려드려요. 우선 데일리 NK 소식 잘 들었습니다. 당시에 북한 국가보위부가 남조선 영화와 남조선 뉴스, 남조선 드라마를 집에서 몰래 본 그 두 여성의 충격적인 공개 처형. 이후에 좀 알아봤더니 그 여성은 한 여성은 60대, 또 한 여성은 50대 후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위부가 사건을 질질 끌다가 공개 처형을 한 것은 그만큼 사건이 위중하기도 했지만, 사실상 그 체포된 2명의 여성이 뇌물을 고이지 않아서 시범겜으로 공개 처형을 시켰다고 봐야 하는 게 정확하다라고 황해남도 소식통이 오늘 전해 왔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핵심이 뭡니까? 자, 그러니까 이 두 여성이 남조선 드라마나 영화, 뉴스를 본 거 뭐 북조선 사람들 안 본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작년도 12월 달 이 도보위부가 잡아놓고 지금까지 질질 끌다 결국은 뇌물을 바치지 않으니 시범 케이스로 공개 처형했다라는 것이 정확한 소식입니다. 이에 또한 이 뉴스와 관련해, 이 공개 처형 뉴스와 관련해 정성산 감독 선생이 이 윤석열 정부에 논평을 해달라고 했으니까 논평을 하갔어요. 자, 정성산 선생도 북조선에 있을 때 남조선 텔레비전 보았겠지요? 예, 저는 봤습니다. 보았겠지요? 사실상 황해남북도, 또 개성 지역, 강원도 지역, 강원도 지역에 있는 이 155마일 휴전선 그짝에 있는 북한 주민들은 사실상 남조선 텔레비 다 보지 않았습니까? 주파수 다이얼을 돌리거나 또 납땜을 떼서 하면은 천년색으로는 안 나오지만 또 천년색으로 나오는 중국제 텔레비도 있지요.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 특히나 날씨가 좋을 때는 저기 평양 바로 밑에 평성, 원산까지도 남조선 이 텔레비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서 제가 중요한 부분 윤석열 정부에 제안하갔어요. 지금 현재 남조선 텔레비를 어떻게 보나, 이 뒤에 이 주파수를 돌리는 부분도 있고 납땜으로 떼서 남조선 주파수가 나오게 고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한국 텔레비전 송출 방식은 ATSC라는 걸 알게 됐어요. 한국 텔레비전 송출 방식
ATSC 방식. 그런데 북조선은 PAL, 팔 방식 아닙니까? 한국은 ATSC 방식. 이 북조선은 팔 방식.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김정은을 무너뜨릴 묘수는 뭐 같습니까? 독일이 그렇게 했다지요. 이 공산주의 동독의 서독이 일주일에 한 번씩 이 팔 방식으로 계속해서 이 동독 당 간부들의 실태와 당 간부들의 부정부패를 다큐멘터리 영화, 그러니까 고발 영화처럼 만들어서 팔 방식으로 동독에다가 전파를 쌌는데, 그 팔 방식으로 동독의 프로그램을 쏜 그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방송될 때는 공산주의 독일 동독 사람들 얼마나 그 방송을 잘 봤습니까? 윤석열 정부도 북한에다 대고 김정은 무너뜨릴 수 있는 팔 방식으로 이 방송을 제작을 해서 북한에 쏘면 북한 쑥대밭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강조드립니다. 독일은 통일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서독, 이 자본주의 서독은 이 한국처럼 ATSC 방식으로 TV를 송출을 했지만 동독, 공산주의 동독에는 팔 방식으로 기록 영화, 동독 당 간부들의 부정부패를 까고 공산주의 동독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기록 영화를 방송을 한 부분에 있어서 윤석열 정부가 참고하길 바래요 라고 전해왔습니다. 자, 어찌됐든 정성산 TV가 항상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는 윤석열 시대에 반드시 북계 김정은을 멸망시키고 또 북한 인민들을 해방시킬 수 있는 통일의 기틀을 만들어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가열차게 멸공. 우리 탈북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만세를 부른 적이 있지요. 작년도 11월 달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들과 오찬을 한 뒤에 나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어기며 북괴와 뜻을 같이 하는 종북주사파 세력들하고는 협치를 끝까지 하지 않겠다라는 발언을 한 이후에 우리 탈북민들 얼마나 난리가 났었습니까? 탈북민들 그동안 종북주사파 세력들 척결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자, 그 이후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이 뚜렷한 국가관에 대해 여러 발언들의 그 진위는 무엇이겠습니까? 사실상 대한민국 종북주사파 세력들을 끝까지 척결하겠다라는 의지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역대급 발언이 터졌습니다. 종전선언 주장하는 세력들은 반국가 세력들의 합창이나 다름이 없다. 이에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다라는 기분 좋은 소식.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자유총연맹을 찾아 종전선언 주장 세력을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종전선언 주장이 주한미군 철수와 유엔사 해체로 이어져 국가 안보에 치명적이다라고 윤석열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오전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제69주년 기념식 축사를 통해 조직적으로 지속적으로 허위 선동과 조작 그리고 가짜뉴스와 괴담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흔들고 위협하며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돈과 출세 때문에 이들과 한편이 되어 반국가적 작태를 일삼는 사람들도 너무 많다라며 자유 대한민국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뜨거운 사랑을 가진 여러분들께서
이 나라를 지켜내야 한다라고 호소했습니다. 이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은 올바른 역사관, 책임있는 국가관, 명확한 안보관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들은 핵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 집단에 대하여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특히나 윤석열 대통령은 종전선언을 두고 북한이 다시 침략을 해오면 유엔사와 그 전력이 자동적으로 작동되는 것을 막기 위한 합창이라고 규정을 하며 우리를 침략하려는 적의 선의를 믿어야 한다는 호황된 가짜 평화 주장이라고 질타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 문재인과 김정은이를 발칵 뒤집어 엎은 거죠. 사실상 전임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제재 완화 해제 주장과 평화 협정을 위한 종전선언 제안 등을 싸잡아 비판한 셈이며 역대급 강력 발언이다라고 언론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어 자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하거나 자유 대한민국의 발전을 가로막으려는 세력들이 나라 도처에 조직과 세력을 구축하고 있다라며 보수냐 진보냐 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라는 바탕 위에 있는 것이고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자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켜야 하는 문제라고 강하게 발언의 수위를 올렸습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핵 기반으로 격상한 한미동맹과 한일 관계 정상화를 통한 한미일 안보 공조 강화 등 정부 출범 이후 이어진 외교 안보 노력을 언급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만 쳐다보고 중국으로부터 무시당한 우리의 외교는 국제 규범을 존중하는 5대양 6대주의 모든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하는 글로벌 중추 외교로 발돋움했다라고 자평한 윤 대통령은 올바른 역사관, 책임있는 국가관, 명확한 안보관과 국제사회에서의 자유 대한민국의 역할과 비전을 우리 자신이 제대로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가르치고 전달할 책임이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자유총연맹 창립 제69주년을 기념하고 자유민주주의 가치 확산과 국가 번영 운동을 확산하기 위해 개최됐다라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자유총연맹 창립 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1999년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24년 만이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의 축사 구절구절마다 참석자들의 박수와 환호가 연이어 터져 나왔다라며 특히나 윤석열 대통령이 축사를 마치자 자유총연맹 참석자 전원이 기립해 열광적인 박수를 보내며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의지의 뜻을 함께 하겠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다른 기사들에도 뭐라고 나오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보수우파 유권자들과 또 보수우파 오피니언 리더들이 듣고 싶어하는 역대급 발언이 쏟아져 나왔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북 주사파 세력들 척결하겠다. 또한 유엔사 해체, 한미동맹 이간질시키는 종전
이 종전 선언 주장 한마디로 문재인 세력들과 또 민주당 세력들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한마디로 그냥 발톱과도 같은 작심 발언 아니겠습니까?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라는 대통령의 의지가 이번에도 또 한 번 드러났습니다. 다시 한번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